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양육 환경이 유전보다 중요하다는 과학계 지식을 바꾸고 싶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지능지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이유는 유전자 때문이다. 1953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모든 생물의 기본 단위인 DNA 구조를 밝혀낸 천재과학자 제임스 왓슨은 이 말 한마디로 과학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그렇게 한 과학자의 인생을 바꿔버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지능을 측정할 때는 흔히 지능지수, 즉 IQ라는 지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IQ가 높을수록 천재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삶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축음기, 영사기, 전구를 개발한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IQ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럼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일반적으로 유태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태인은 실제로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1950년대 뉴욕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중 170이 넘는 학생이 2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4명이 유태인이었다고 하죠. 1900년대 유태인은 온갖 박해와 차별에도 노벨상의 14%를 차지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32%로 급등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서 유대인의 비중이 고작 0.2%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유태인의 평균 IQ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략 1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태인보다 더 똑똑한 민족이 있었으니 저도 여러분도 속해 있는 한국인입니다. 영국 얼스터 대학교의 리처드 린 교수는 전 세계 185개 국민의 평균 IQ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평균 106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콩이 평균 107로 1위를 기록했지만 홍콩이 중국의 영토임을 감안하면 한국이 사실상 세계 최고로 똑똑한 국가인 것이죠. 한국이 타 국가에 비해서 머리가 좋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국가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몽골족이면서 한자 문화권이고 유교권 사람들이 평균 IQ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IQ가 100이 넘는 국가를 수제국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을 비롯해서 17개의 국가입니다. 이 중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가 7개, 한자 문화권에 든 나라가 6개, 몽골족은 3개, 유교권은 4개입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이면서 한자 문화권에 속하고 몽골족이면서 유교권 국가에 모두 속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셈이죠. 전 세계에 존재하는 200여 개의 국가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면서 세계 최정상급 지능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1950년대 전쟁을 겪고 국토가 폐허가 되자 많은 전문가가 한국은 일어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태국, 가나보다 훨씬 가난했고 경제학자들은 자원이 풍부한 필리핀이나 가나가 상당히 발전할 것이며 한국은 언급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보니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됐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의 롤모델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했던 리처드 린 교수는 그 이유를 IQ의 우월성에 차이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및 일본, 대만,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태평양 연안 국가의 지능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것이 이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성장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국민들의 평균 IQ는 85, 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IQ는 70,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이를 가져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활을 잘 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동이족이라고 불렸는데 동쪽에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뜻이죠. 활을 쏘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과 끈기를 필요로 하는데 관역 혹은 목표물에 명중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길러졌고 그것이 우리의 DNA에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1위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입니다. 물론 교육열이 너무 높아서 학생들의 자유가 없고
너무 팍팍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지만 배운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공부하는 학교를 살펴보면 1, 2등은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이 휩쓸고 있으며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은 하위권에 머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식들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리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굶더라도 자식 공부는 시켜야 한다는 부모님 세대들의 조금은 과해 보이는 교육열은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유교는 인간 세상을 경제시킨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움을 강조하는 가치관입니다. 배움을 존중하고 숭상하는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교육열의 과열을 불러온 듯합니다. 과해지지만 않는다면 배움 자체는 긍정적인 것이죠. 셋째,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머리가 좋은 민족으로 꼽힌 몽골 계통과 게르만 계통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 살고 있죠. 1년 내내 여름만 지속되거나 겨울만 지속된다면 굳이 새로운 변화를 꾀할 필요가 없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면 매번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인간에게 적응을 강요하니까요.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지능이 높아지고 개발되는 것이죠. 넷째,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를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국어는 표음 문자라고 하는데요. 춥다, 기쁘다, 팔았다, 맛있다, 예쁘다, 밉다 등등의 한글은 원초적인 본능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것으로 그냥 보고 맛보고 느끼는 순수한 감정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어에는 기본적으로 한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자어는 함축된 의미를 가지므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해서 개념화시키는 표의 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음 문자만 쓰면 인간은 감각적으로 발달하고 표의 문자를 쓰면 인간은 지성적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한국어는 두 개의 감각을 모두 쓰도록 유도하고 있죠. 우뇌와 좌뇌를 모두 쓰도록 유도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평균 IQ는 100이지만 홍콩은 107입니다. 이 차이는 중국은 표의 문자인 한자만 사용을 하고 홍콩은 표의 문자인 한자에 표음 문자인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다 보니 본토보다 높은 IQ를 가지게 된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도 표음 문자인 한국어와 표의 문자인 한자를 병행하면서 자연스럽게 IQ가 높아졌겠죠. 마지막으로 좁은 영토 덕분입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국가 중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대만이나 홍콩 등도 인구 밀도가 높은데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고 국토가 좁은데 사람이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죠. 경쟁은 지능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외부 요인이다 보니 높은 인구 밀도 역시 지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인이 세계 2위의 높은 IQ를 가진 것은 결국 필연적인 것이 아닐까요?